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차장 박상권입니다. 평소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원인을 시작으로 교통안전 수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전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분석 내용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대응 방안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유의사항은 물론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소개하고 마무리의 교통 환경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통에서 한 획을 빠지면 고통이 됩니다. 맵다 또는 괴롭다 뜻을 가진 그 신라면에 그 매울신자 한 획을 더하면 행복할 힘자가 됩니다. 한 획을 빼고 더했을 뿐인데 의미가 상반되는 그런 글자들을 볼 때 그 작은 그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투영한 듯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작은 차이로 교통과 고통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던 옛날에도 말의 편자에 못 하나 빠진 것을 간과하게 되면 편자가 빠지고 급기야 말이 쓰러져서 타고 있는 사람마저 위태롭게 마련합니다.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된 현대 도시 생활에서도 보다 안전한 교통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물론 운수업체 관리자, 자동차 제조업체, 유관기관, 행정당국, 이해 관계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어떠한가요? 교차로에 꼬리 물기, 진출 입로 끼어들기, 급차로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급한 차의 우회전 등 이런 불안전한 행태가 여전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좌우 몇 번 확인하고 회전하는지에 대한 국제 비교 조사가 있어서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소개해드리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본 운전자는 두세 번, 평균 2.6회 좌우를 확인하는 반면에 한국 운전자는 한 번에서 두 번, 평균 1.5회 좌우를 확인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는, 교통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두 번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정작 교통사고가 나면 재수나 운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지 불과 한 번 더 안전을 확인하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그 교통 행동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로 가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그림에서 보듯이 스위스 치즈 모델처럼 잠재적인 요인, 간접적인 요인, 직접적인 요인이 관통할 경우에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교통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현장을 보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밝혀낸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체계화된 확률적으로 접근하면서 구성원들이 보다 교육과 홍보, 계도, 단속 등을 통해서 교통안전 문화를 공유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교통 분야별 사고 원인을 크게 살펴보면 인적 요인으로는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잘못된 운전습관, 교통법규 위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차량 요인으로는 자동차의 구조결함, 정비, 검사 불량, 도로 환경 요인으로는 도로 구조, 안전시설 결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의 대부분 요인은 인적 요인으로 9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 요인은 34%, 자동차 요인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을 볼 때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한 만큼 사고라는 게 우연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큰 사고를 발생하기 전에는 작은 사고가, 아차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그 전에 300번의 경미한 문제나 교통법규 이런 위반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소홀히 여기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규 위반이 누적되는 그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사고 날 뻔한 아차 사고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수가 없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끝내버리는 것은 다음에 닥칠 사고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교통법규 준수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반 운전자와 달리 사업용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작은 실수도 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운수업체의 그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2020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균 1.5명이었고 화물이 3.1명으로 제일 높았고 버스 1.5, 택시 0.7, 렌터카 0.9였습니다. 업체별로 운행에 대한 안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교통사고 현황 추이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0년도에 자동차 등록 수가 12만 대 수준에서 약 3,069명이 사망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서 자동차가 45만 대 수준에서 13,429명이 사망하는 1991년을 피크로 찍고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95년도 이후에 3, 4년 주기로 교통사고에 대한 사면, 규제 완화 등으로 다시 사망자는 증가하다 감소했고 다행히 2012년 이후에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을 비롯해서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육 홍보 및 단속 강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 등으로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 자동차가 2,400만 대, 1970년대 비교해서 200배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괄목한 성과를 냈습니다. 대전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16년도에 89명에서 20년도 62명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로나 사태 그 발생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200여 명이 사망한 것을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아실 겁니다. 문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목전을 두고 있고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이제 2,400만 대를 넘어선 이제 2021년 2,443명, 2022년 2,000명대로 매년 400명 이상 더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 증자가 말하는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자,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망자 감소 목표 달성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하인리 법칙을 활용해서 교통사고의 잠재적인, 간접적인, 직접적인 요인을 줄이고 그 연결고리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교통사고 그 상황, 현황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는 약 146만 명이고 대전시 경찰청에 의하는 운전면허 취득자는 약 122만 명입니다. 그간 대전시는 관계기관 협력하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16년도 89명에서 17년도 81명, 18년도 85명, 19년도 73명, 20년도 62명으로 감소시켰고 특히 19년도와 20년도 감소폭을 키우는 괄목한 성과를 냈습니다.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비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불이행 항목들은 최근에 감소하고 있으나 6년 그 감소 추세가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법규와 교통사고는 그 상관관계가 높기에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 교육 홍보, 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전시 보행자 사고 현황 추이를 분석해 보면 보행자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횡단보도 내에 사상자가 많아서 운전자의 그 안전운전이 요구됩니다. 횡단보도 외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많은 것은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도 보행 중에는 마주보고 길 가장거리를 보행하고 승차 중에는 반드시 안전띠가 있다면 안전벨트를 매고 주위를 살펴서 하차할 때는 꼭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살피고 내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 습관들이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는 2019년도까지 계속 감소 추세였습니다. 대전의 경우 2020년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위스 치즈 모델처럼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그 잠재적인, 간접적인, 직접적인 요인이 가능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의 잠재적인 요인은 뭐 술을 마실 수 있다, 음주를 할 수 있다, 차로 출퇴근한다 등을 들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이 되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 요인으로는 단속이 느슨한 환경에서 술집이 많거나 술 파는 가게가 많아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이나 병력이 매개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과음으로 인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 운전대를 잡게 되면 통제시력, 주변 시력이 떨어져서 인지 판단 조작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교통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요인을 제거하거나 연결고리가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먼저 보행자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주변, 무단횡단, 야간보행, 버스 하차 등 많은 그런 요인 가운데 그런 보행자가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여유 있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일단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항상 신호를 준수하는 준법 의식이 요구됩니다. 젊은 사람인 경우에도 그 횡단보도에서 그 좌우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 횡단을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이 보일 경우에는 보행자도 그 인도 안쪽으로 대기하다가 신호를 보고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을 건널 때에도 보도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죠.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그 차도를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간에는 외출을 안 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밝은 옷을 입어야 좌우 주변에서 잘 살피는 그런 어떤 보행 습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버스 이용 시에 안전벨트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하고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버스에서 내릴 때도 완전히 정차한 후에 좌우를 살핀 다음에 버스 앞뒤로 횡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에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그 사고 다발 시간대에는 어르신 그 교통안전 지도사를 운영한다든지 운전자나 보행자가 덜 주의를 기울여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타로 형태를 갖다가 교통량에 따라서 회전 교타리로 변경한다든지 보행자하고 자동차를 갖다 완전히 분리시키는 입체형 환상 육교라든지 보차 분리 즉 대각선 교차로를 확대해야 되고요. 교차로 특성에 맞게 보행자나 자전거의 동선을 안전한지 재검토하는 그 적극적인 도로환경 개선과 맞춤형 관리가 요구됩니다. 자, 그럼 보행자와 달리 그럼 운전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운전자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우회전 사고 등 많은 가운데서 운전자는 먼저 본인의 운전 수준이 어느 정도를 아셔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의 운전 경력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인지하고 조작하는 운전의 기본에 충실한 운전자인지 사고 위험성까지 예측해가면서 운전하는 우수한 운전자인지 난폭, 보복 운전에도 방어할 수 있는 프로 운전자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초보 운전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주관적으로 과도하게 판단하여서 그 차이가 클 경우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그 차이를 줄이려고 의식적으로 안전운전을 내재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의외로 교통사고는 많은 운전자들이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방심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는 지역이라도 방심 운전을 할 경우에 봐야 할 곳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정작 교통사고가 나면 재수는 운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 위험성을 예측하여 운전해야 되고 뜻하지 않는 난폭 운전자나 보복 운전자 등을 만나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빨리 그 방어 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전에 관계되는 주행 정보는 90% 이상 시각에 의존하고 있고요. 정보를 입수 후에 인지하고 판단하고 조작하는 운전자가 속도를 높이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는 그만큼 좁아집니다. 주변을 자세히 살피면서 산책을 하는 경우하고 조깅을 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봐도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또한 인간의 눈은 같은 거리라고 해도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한계를 가집니다. 나아가 운전자가 피로하거나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동체 시력이나 주변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사고 원인이 되게 됩니다. 운전자가 직진할 때보다 회전을 할 때 운전석에서 보이는 사각지대가 그만큼 커지고 그 각별하게 유의할 점도 많아집니다. 특히 그 사람과 자동차가 교행하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사람이나 자전거가 꼭 있을 수 있다. 방금 봤지만 또 한 번 살피려는 그 조심성 있는 운전 습관을 기르고 속도를 줄여서 우회전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는 그런 매너 향상이 절실합니다. 이번에는 안전속도 50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속도 50 정책은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대전에서 2019년도에 시범 운영하였고 2021년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심부 일반도로 기존 제한속도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고 보행자 보호구역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30km 속도로 낮추어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 동안 2020년과 2021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30 흉부효과가 큰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사망자가 66명에서 48명으로 27.2% 감소했고 보행 사망자도 31명에서 21명으로 32.2%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감소한 것만으로도 5030 정책의 그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속도보다는 안전을, 차보다는 사람이 중시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중에는 시각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상황 판단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은데 주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자동차, 보행자가 적다는 이유로 주간보다 빨리 달리는 경향이 있어 사고 취사율이 높아 야간에도 꼭 5030 정책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는 자동차의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높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시속 30km에서는 1명, 50km에서는 5명, 60km에서는 9명이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물론 택시나 버스 이용객도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만약에 교통사고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작은 실수나 부지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차량 번호, 운전자 번호를 확인하고 작은 사고라도 병원에 가지 않아서 나중에 사고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가족이나 경찰에 알리고요. 사고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평소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분증과 함께 본인의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을 기재한 카드를 같이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응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우선 대피한 이후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가상체험,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서 교통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쾌적하고 경제적인 이동과 함께 환경에도 이로운 교통사회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회가 도달하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시대에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의 어떤 처절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사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종참하여 조기 정착시켜서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가치가 중요시 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운전 행동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각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